한겨울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던 날,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어귀, 국도변에 자리한 허름한 자전거포 하나, 칼바람이 쌩쌩 불고 가끔씩 흩날리는 진눈깨비가 길바닥을 적시는 그런 날씨였죠. 눅눅한 겨울 냄새가 코를 찌르고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송이는 왠지 모를 쓸쓸함을 더했어요. 자전거포 안, 최 노인은 낡은 작업대 앞에 앉아 묵묵히 연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세월의 흔적처럼 굵고 거칠었지만 연장을 다루는 손길은 섬세하고 정교했어요.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죠. 오늘도 손님이 없으려. 최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죠. 며칠 전부터 시작된 한파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터였어요. 최 노인은 수십 년 동안 이 자전거포를 지켜왔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자전거포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죠. 최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낡은 나무 문틈 사이로 한 아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민우였어요. 야른 옷차림에 잔뜩 움츠린 어깨, 퀭한 눈빛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 보였죠. 민우는 조심스럽게 자전거포 안으로 들어섰어요. 쭈뼛쭈뼛, 마치 길 잃은 강아지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최 노인은 그런 민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니, 꼬마야? 최 노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우는 움찔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최 노인을 쳐다봤죠. 자전거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민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모기 소리 같았어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어디 보자꾸나. 최 노인은 민우의 자전거를 살펴봤어요. 낡고 달아빠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고물 자전거였죠. 체인은 끊어져 덜렁거리고 바퀴에는 바람이 다 빠져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런,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걸 어떻게 타고 다녔니? 최 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죠. 죄송해요. 돈이 없었. 민우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최 노인은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괜찮다. 내가 고쳐주마. 그런데 너 혹시 밥은 먹었니? 최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최 노인은 말없이 자전거포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죠. 자, 어서 먹으렴. 배가 고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최 노인은 쟁반을 민우 앞에 내려놓았어요. 민우는 쟁반을 멍하니 바라봤죠. 따뜻한 밥 냄새가 코를 찌르자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듯했죠. 김치 한 조각을 베어 물자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된장찌개는 또 어떻고요? 구수하고 칼칼한 국물이 속을 뜨끈하게 데워줬죠. 민우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며칠 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최 노인은 그런 민우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밥을 다 먹은 민우는 조심스럽게 최 노인에게 물었어요. 얼마예요?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그냥 먹으렴. 내 또래 아이들은 잘 먹어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단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공짜로 먹어도 되는 걸까요? 최 노인은 민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라. 나는 이 자전거포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단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한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이렇게 따뜻한 친절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최 노인은 끊어진 체인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낡은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브레이크를 조절했어요.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처럼 낡은 자전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죠. 자, 이제 다 됐다. 한번 타보렴. 최 노인의 말에 민우는 조심스럽게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페달을 밟자 자전거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죠. 끊어진 체인 때문에 덜컹거리던 소리도 바람 빠진 타이어 때문에 힘겹게 굴러가던 느낌도 사라졌어요. 민우는 신이 나서 자전거포 주변을 몇 바퀴 돌았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자전거에서 내려 최 노인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최 노인은 그런 민우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조심히 타거라. 그리고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렴. 민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어요. 최 노인은 민우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그날 이후 민우는 매일같이 자전거포에 들렀어요. 최 노인에게 자전거 수리 기술을 배우고 자전거포 일을 도왔죠. 최 노인은 민우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정직과 성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민우는 최 노인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죠. 최 노인은 그런 민우를 보며 대견해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우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최 노인의 자전거포 옆에 작은 자전거 가게를 열었죠. 최 노인에게 배운 기술과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어요. 민우의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사람들은 민우의 솜씨와 친절함에 감동받아 멀리서도 찾아왔죠. 민우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최 노인의 가르침을 따라 고장난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자전거를 선물하기도 했죠. 어느 날 민우는 최 노인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최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최 노인은 그런 민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민우야, 내가 성공한 것은 내 노력 덕분이다.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최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네가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민우는 최 노인의 가르침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욱 힘썼어요. 그리고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시간이 흘러 최 노인은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가르침은 민우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죠. 민우는 최 노인의 자전거포를 물려받아 더욱 크게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최 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죠. 민우의 자전거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자전거포에서 시작된 최노인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죠.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최노인의 따뜻한 마음과 민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은 몰라보게 변했어요. 허름했던 국도변은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낡은 자전거포는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최노인의 자전거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민우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전거포를 지키고 있었죠. 그는 최노인에게 배운 기술과 마음가짐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자전거포를 찾아왔어요. 그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와 민우에게 수리를 부탁했죠. 민우는 낡은 자전거를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자전거, 꽤 오래된 물건이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새 생명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낡은 자전거도 고칠 수 있으신가요? 민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오래전, 저도 이 자전거처럼 망가진 채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최노인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기술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죠.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우는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최노인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최노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맺혔죠. 세월은 흘러 민우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자전거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자전거포에서 시작된 최노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민우의 아름다운 이야기 덕분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도 최노인과 민우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눔과 사랑,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느 봄날,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자전거포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자전거포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기는 아주 특별한 곳이란다. 오래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한 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자전거를 고쳐주던 곳이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한 청년이 그곳을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는데요?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 청년은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단다. 그래서 그곳은 단순한 자전거포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 되었지.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 크면 저 자전거포처럼 멋진 곳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단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엄마와 아이는 자전거포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최노인과 민우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듯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작은 불빛이 될 거예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강원도의 작은 마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자전거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 민우는 낡은 자전거를 어루만지며 최노인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죠.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이 자전거를 고쳐달라고 왔을 때 할아버지는 제게 밥부터 먹으라고 하셨죠. 민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죠. 그때 저는 정말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고팠던 건 따뜻한 밥 한 끼보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낡은 자전거 안장에 손을 올렸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자전거 고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죠. 민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죠.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할아버지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고 있답니다. 민우는 다시 낡은 자전거를 어루만졌어요. 그의 손길에는 따뜻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이 자전거는 이제 제게 단순한 자전거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민우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포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낡은 자전거를 깨끗하게 닦고 기름칠을 했죠. 할아버지, 이 자전거 제가 영원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자전거포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우는 굳게 다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최노인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민우의 자전거포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전거를 고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정을 쌓았죠. 민우는 자전거포 한편에 작은 쉼터를 마련했어요. 그곳에는 최노인의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낡은 연장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최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어린 소년이 쭈뼛거리며 자전거포 안으로 들어섰어요. 소년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죠. 민우는 소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꼬마야? 소년은 낡은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전거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민우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괜찮다. 내가 고쳐주마. 민우는 소년의 자전거를 정성껏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죠. 소년은 밥을 먹으며 민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소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우는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나도 너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민우는 소년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죠. 소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게요. 민우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꼭 그렇게 되거라. 그날 이후 소년은 매일같이 자전거포에 나와 민우에게 기술을 배웠어요. 민우는 소년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최노인에게 배운 삶의 지혜도 함께 가르쳐 주었죠.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민우의 자전거포에서 함께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죠. 민우는 그런 소년을 보며 최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어느덧 민우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전거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했죠. 민우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그의 뜻을 이어받아 자전거포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민우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은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최노인의 자전거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자전거포에서 시작된 최노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민우와 그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덕분이었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수많은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하지만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 그곳에 자리한 최노인의 자전거포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낡은 간판 아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민우의 제자 성우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민우만큼이나 능숙하고 섬세했죠. 성우는 민우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까지 배웠어요. 어느 날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자전거포를 찾았어요. 아이의 자전거는 낡고 삐걱거렸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희망이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아이 자전거가 고장나서 왔어요. 성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볼까요? 성우는 아이의 자전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쳐주었죠.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성우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감탄했어요. 성우는 씩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건 다 옛날에 최노인 할아버지와 민우 할아버지께 배운 거란다. 두 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최노인 할아버지께 자전거를 고쳐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꼬마야, 너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저도 아저씨처럼 멋진 자전거 수리공이 돼서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성우는 아이의 대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아이의 눈에서 오래전 민우의 눈에서 보았던 희망과 용기를 발견했죠. 그래, 꼭 그렇게 되거라.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우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최노인과 민우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 민우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두 분의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저도 두 분처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다짐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죠. 세월은 흘러 성우도 나이가 들어 자전거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은 그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의 자전거포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마음씨 착한 자전거포 노인과 그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자전거포를 찾았어요.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전거포 안을 두리번거렸죠. 엄마, 여기는 무슨 이야기 하는 곳이에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란다. 자전거 수리공 할아버지와 그분께 배운 아이의 이야기지. 소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엄마는 소녀를 벤치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옛날 이 마을에 마음씨 착한 최노인 할아버지가 살았어. 할아버지는 낡은 자전거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셨지. 그러던 어느 날, 길 잃은 어린 민우가 자전거포에 찾아왔어. 민우는 배가 고프고 갈 곳도 없는 아이였지. 소녀는 숨을 죽이고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최노인 할아버지는 민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밥도 주고 자전거 고치는 기술도 가르쳐 주셨어. 민우는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단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전거포 안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민우도 할아버지가 되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 그리고 그의 제자 성호가 그 뒤를 이었어. 성호도 민우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희망을 전했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저도 커서 저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엄마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단다. 따스한 햇살 아래 엄마와 딸은 자전거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최노인과 민우, 그리고 성호의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거예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수많은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하지만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 그곳에 자리한 최노인의 자전거포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낡은 간판 아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민우의 제자, 성호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민우만큼이나 능숙하고 섬세했죠. 성호는 민우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까지 배웠어요. 어느 날,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자전거포를 찾았어요. 아이의 자전거는 낡고 삐걱거렸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희망이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아이 자전거가 고장나서 왔어요. 성호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볼까요? 성호는 아이의 자전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쳐주었죠.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성호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감탄했어요. 성호는 씩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건 다 옛날에 최노인 할아버지와 민우 할아버지께 배운 거란다. 두 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최노인 할아버지께 자전거를 고쳐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꼬마야, 너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저도 아저씨처럼 멋진 자전거 수리공이 돼서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성호는 아이의 대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아이의 눈에서 오래전 민우의 눈에서 보았던 희망과 용기를 발견했죠. 그래, 꼭 그렇게 되거라.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호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그날 밤, 성호는 최노인과 민우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 민우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두 분의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저도 두 분처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다짐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죠. 세월은 흘러 성호도 나이가 들어 자전거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은 그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의 자전거포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마음씨 착한 자전거포 노인과 그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자전거포를 찾았어요.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전거포 안을 두리번거렸죠. 엄마, 여기는 무슨 이야기 하는 곳이에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란다. 자전거 수리공 할아버지와 그분께 배운 아이의 이야기지. 소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엄마는 소녀를 벤치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옛날 이 마을에 마음씨 착한 최노인 할아버지가 살았어. 할아버지는 낡은 자전거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셨지. 그러던 어느 날, 길 잃은 어린 민우가 자전거포에 찾아왔어. 민우는 배가 고프고 갈 곳도 없는 아이였지. 소녀는 숨을 죽이고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최노인 할아버지는 민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밥도 주고 자전거 고치는 기술도 가르쳐 주셨어. 민우는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단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전거포 안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민우도 할아버지가 되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 그리고 그의 제자, 성호가 그 뒤를 이었어. 성호도 민우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희망을 전했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저도 커서 저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엄마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단다. 따스한 햇살 아래 엄마와 딸은 자전거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최노인과 민우, 그리고 성호의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거예요. 그렇게 강원도 산골마을의 작은 자전거포는 세대를 이어가며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자전거포 앞을 지나던 한 여행자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낡은 자전거포의 모습과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웃음소리에 이끌렸죠. 여행자는 자전거포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곳에는 젊은 청년, 지훈이가 낡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죠. 지훈이는 성호의 제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전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여행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이는 환한 미소로 여행자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지훈이는 여행자의 자전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쳐주었어요. 여행자는 지훈이의 솜씨에 감탄하며 물었죠.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혹시 이 자전거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라도 있나요? 지훈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아주 오래전 이 자전거포는 최노인 할아버지라는 분이 운영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장난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 잃은 어린 민우가 할아버지를 찾아왔고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기술과 함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죠. 여행자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민우 할아버지는 최노인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전거포를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 스승님이신 성호 할아버지께서 그 뒤를 이으셨고요.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전거포 안을 둘러봤어요. 이제는 제가 이 자전거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노인 할아버지와 민우 할아버지, 그리고 성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이곳을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 자전거포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행자는 지훈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지훈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그저 작은 일들을 할 뿐인거려. 여행자는 지훈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어요. 지훈이는 여행자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최노인 할아버지, 민우 할아버지, 그리고 성호 할아버지. 두 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더욱 열심히 자전거를 고치고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웠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지훈이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자전거포를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제자 아름이에게 자전거포를 물려주며 말했죠. 아름아, 이 자전거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란다. 이곳은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내가 이 자전거포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아름이는 굳은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승님. 걱정 마세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 자전거포를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름이는 지훈이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전거포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최 노인의 자전거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자전거포에서 시작된 최 노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민우, 성호, 지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덕분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거예요.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빛날 거예요. 시간은 덧없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강원도 산골마을 깊숙한 곳, 최 노인의 자전거포는 이제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낡은 간판은 빛바래고 세월의 흔적은 자전거포 곳곳에 묻어났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죠. 어느 날 어린 소녀 은수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자전거포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은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전거포를 바라보며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기는 무슨 이야기 하는 곳이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기는 아주 오래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를 고쳐주던 곳이란다. 할아버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지.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단다. 은수는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전거포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에는 젊은 청년, 현우가 낡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죠. 현우는 아름이의 제자였어요. 엄마, 저도 저 아저씨처럼 자전거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수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단다. 따스한 햇살 아래 엄마와 딸은 자전거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최 노인과 민우, 그리고 성호와 지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거예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강원도 산골마을, 작은 자전거포에는 여전히 희망과 사랑이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마음씨 착한 자전거포 노인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거예요.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빛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최 노인의 작은 자전거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감동으로 남아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또 다른 봄날을 맞이했어요. 벚꽃 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 강원도 산골마을의 작은 자전거포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낡은 간판 아래 현우의 제자 수연이가 낡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이제 스승 못지않게 능숙하고 섬세했죠. 수연이는 현우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까지 배웠어요. 어린 소년, 동수가 수연이에게 물었어요. 형, 자전거 고치는 거 정말 재밌어 보여요.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수연이는 빙그레 웃으며 동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동수야. 너도 열심히 배우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전거 수리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동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지.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전거를 고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이란다. 동수는 수연이의 말을 듣고 굳게 다짐했어요. 나도 형처럼 멋진 자전거 수리공이 돼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수연이는 최노인, 민우, 성호, 그리고 지훈이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 그리고 스승님들, 보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수연이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다짐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죠. 세월은 흘러 수연이도 나이가 들어 자전거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은 그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강원도 산골 마을, 작은 자전거포에는 여전히 희망과 사랑이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마음씨 착한 자전거포 노인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최노인의 작은 자전거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감동으로 남아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빛날 거예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수많은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하지만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 그곳에 자리한 최노인의 자전거포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낡은 간판 아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수연이의 제자 예진이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스승들만큼이나 능숙하고 섬세했죠. 예진이는 수연이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까지 배웠어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자전거포를 찾았어요. 아이의 자전거는 낡고 삐걱거렸지만 부부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희망이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아이 자전거가 고장나서 왔어요. 예진이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진이는 아이의 자전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쳐주었죠.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예진이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와,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감탄했어요. 예진이는 씩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건 다 옛날에 최노인 할아버지와 민우 할아버지, 성호 할아버지, 그리고 지훈이 할아버지께 배운 거란다.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어릴 적에 최노인 할아버지께 자전거를 고쳐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예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꼬마야, 너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저도 언니처럼 멋진 자전거 수리공이 돼서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예진이는 아이의 대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눈에서 오래전 민우와 성호, 그리고 지훈이의 눈에서 보았던 희망과 용기를 발견했죠. 그래, 꼭 그렇게 되거라.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예진이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그날 밤, 예진이는 최노인, 민우, 성호, 그리고 지훈이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 그리고 스승님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진이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굳은 다짐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죠. 세월은 흘러 예진이도 나이가 들어 자전거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은 그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강원도 산골마을, 작은 자전거포에는 여전히 희망과 사랑이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마음씨 착한 자전거포 노인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최노인의 작은 자전거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감동으로 남아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빛날 거예요.